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4년 동안 250여 개 주택 조합 관련 재건축 재개발 소송안 수행한 경험으로 오늘은 공사계약서 중에 이주하고 철거에 관련된 건데요.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이사비 지급 가능한가? 이사비 주잖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철거는 아무 때나 또 가능한 것이냐? 철거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철거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지금부터 철거 시작합시다.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철거하면 그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철거하면 부산물. 철거 팍 집을 부시고 나면 그 안에 이제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남는데 그 이 부산물이 누구 거냐. 야, 그 철거하고 나면 쓰레기인데 그걸 왜 누구 거냐 가지고 싸우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주는 이제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이나 세입자들이 다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4장 이주 및 철거 25조 거주자의 이주 정비구역 안의 거주자 세입자를 포함한다는 이주는 갑이 정한 그러니까 조합이죠. 조합이 정한 이주 개시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갑의 책임하에 완료해야 하며 어른 이주 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가 붙이는 주석을 보면 공사기간 연장 또는 지연배상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누구의 기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취지이며 갑은 이를 지연하였다더라도 대여기간 중에 의리대한 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은 그렇게 작성 안 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 항목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합이 4개월 내에 한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가 조합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중지할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를 붙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해설을 붙여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주기간을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기간 내에 이주가 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렇죠? 이주가 완료되려고 그러면 총 거주자 중에 마지막 한 명까지 나가야만 가능해요. 사람이 몇 명이 남아있는데 철거를 완료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착공신고를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0명 중에 999명이 나가도 마지막 한 명이 안 나가면 이주 완료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정해서 4개월 또는 6개월을 정해서 통보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다 100% 완료된 경우는 눈치껏 찾아볼 정도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주가 완료되기 전에 조합에서 미이주자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인도를 완료하여 이주 완료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 제기를 해야만 미리 제기를 해야만 그나마 조금 이게 낫지 안 그러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면 을이 이주 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사비를 시공자가 주던 예전에는 시공자가 이사비 우리 1000만 원 주겠습니다. 500만 원 주겠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국토의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30조에 보면 시공자는 이사비 등을 제한할 수 없도록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나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거는 조합이 주는 거예요. 조합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는 보통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는 조합원에게만 주고 이주기간을 도가기까지 이사를 가지 않은 경우는 이사를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이주 촉진비라 그래서 줘요. 빨리 나가는 사람한테만 주겠다. 늦게 하면 우리가 그만큼 손해보기 때문에 안 주겠다. 이렇게 이사비 또는 이주 촉진비라 해가지고 단서 조항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거주자의 이주 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의 미납금은 갑 및 갑의 조합원 책임으로 정리해야 하며 갑은 해당 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 사용대의 공급 중지와 관련한 재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을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그러죠. 그리고 사망에 보면 을은 이주가 개시된 날부터 공가 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야, 공가 관리는 시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가 할 때니까 시공사가 돈 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에 공가 관리 업체의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 또는 시공사가 부담한다고 명백히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공가관리라는 것은 빌면 그냥 시공사가 알아서 적당히 관리한다. 이 뜻으로 해석하셔야지 공가관리 업체를 두는 비용을 따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 조항을 가지고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을이 부담하는 비용이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철거입니다. 철거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시하고, 그렇죠? 2주 완료 후 30일 이내에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을은 공가관리 등 기단물 철거 계획을 수립하여 각각 협의한다. 이게 이제 대단지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철거 기간이 뭐 2개월도 되고 4개월도 되고 또 성면 처리가 있기 때문에 더 길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거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81조 밑에 적어놨으면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짜야 이제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을 최종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분양계약도 하는데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철거 먼저 해버리면 집만 날아가 버리고 이것 때문에 몇 년을 끌 수가 있어요. 예. 실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가 막 2, 3월에 막 다 나갔는데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무효가 돼가지고 몇 년을 까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지작물의 철거 또는 시공 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등 부산물은 갑에게 기속된다. 단 이러한 부산물의 매도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을이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합에 굉장히 유리한 조문이고 단 중에 협의하를 빼십시오. 그냥 을이 처리한다.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게 아니고 단 이러한 부산물의 매도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이 처분한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배웠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거를 하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 안에 보면 돈이 들어가 있어요. 뭐죠? 철근이 철근. 그래서 구조물에 따라서 철근이 많은 경우는 철근을 내다 파면 돈이 되기 때문에 보니까 저거 철거업체가 다 가져가네? 아니면 시공사가 다 가져가네? 저 철근 팔아먹으면 돈 많이 되는데 그 우리 거야 인마 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항이 없어가지고 철거업체 거냐 조합 거냐라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구정해가지고 갑이 하되 갑이 팔아먹기 곤란한 건 네가 처분해라. 네가 협의하는 거 합니다.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 그 처분 비용을 우리가 대야 돼요. 조합이. 그래서 네가 해라 라고 써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과 을은 본 사업부지 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철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통신, 전기, 급수, 도시가스 이거를 미리 다 조치를 동시에 해야 부시고 착공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은 누가 되냐? 이거는 그 뒤에 오는 그 갑, 을이 부담해야 될 비용 항목에서 을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통상적으로 조합이 부담합니다. 철거할 수 있도록 다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r119co.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네 번째 강의에 차곡차곡 쌓아 놓겠습니다. 예, 동영상 밑에 유튜브 그 설명란을 누르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